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93페이지 개념 강의 두 번째 할 거죠. 93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개념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도출해 나가고 있죠. 어떤 이제 점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 P가 주어졌을 때를 x1, y1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1차 함수의 이제 형태인 ax 플러스 by 플러스 t를 영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요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을, 이 좌표를 이제 x2, 이제 y2라고 했을 때, 요 거리 공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이 D라는 것은 앞에 증명 다 해드렸죠? 루트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개수들의 제곱의 합 그리고 절대값 퐁당이었죠. AX1, BY1 플러스 C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이 이 1차 함수의 형태가 아닌 이런 식의 X는 이제 무엇? X는 이 별표라는 이런 형태에서도 공식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y는 무엇? 이런 공식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1차 함수의 형태가 아닌 것도 편하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차 함수의 형태가 이제 아닌 이제 직선들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구해버리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x는 4라고 했어요. 여기를 내가 선생님이 10,7이라고 하면 이거 누가 공식 씁니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냥 x좌표끼리 빼버리죠. 6 되겠죠. 얘는 이제 선생님이 y는 이제 7이라고 하면 여기 선생님이 이제 8,10이라고 하면 y좌표끼리 빼버리죠. 그래서 이제 12 빼기 7에서 5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 공식을 이제 쓰지 않죠. 그러면 그래도 저 공식이 이제 왜 되는지를 살짝만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A가 이제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0일 때 그리고 이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이 직선들은 이제 증명이 가능합니다. 저 공식 과정이 도출되는 과정이 A가 0이 아니라고 했고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인 거예요. 같이 해버릴게요. 그냥 얘는 이제 A가 0이고 이제 B가 0이 아니니까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겠죠. 얘는 이제 AX는 마이너스 C에서요. X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직선일 거고요. A는 이제 Y는 이제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직선이겠죠.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B로 나눴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이 이제 야이가 이제 이런 식이겠죠. 야이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이제 직선이겠죠. 그랬을 때 x1이 이쪽에 있든 x1이 이쪽에 있든 x1이 이쪽에 있든 우리가 이제 이 거리는요, 우리가 바로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절대값, x1 마이너스 a, c,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직선이 있는데, 모든 좌표, x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c인 거잖아요. x좌표가 여기 있든, 우리가 이걸 이제 절대값 씌운 다음에 두 개의 좌표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제가 만약 여기를 마이너스 a분의 c, x1이 여기 있든, x1이 여기 있든, 우리가 이 거리는 절대값 씌운 다음에 얘네들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때요. 거리는 절대값 x1 이렇게 되겠죠. x1. 플러스 이제 A분의 C가 될 거고요.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는 이제, 절대값 Y1 플러스 B분의 C 형태 이렇게 되겠죠. 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Y는 이제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직선이 여기 있는데, Y1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제 절대값 씌운다 빼버리면 되죠.
그랬을 때 a를 이제 보면 형태를 잠깐 변화하면 a분의 ax1 플러스 c고요. 그렇죠. a분의 절대값 이제 b분의 by1 플러스 c죠. 그랬을 때 i는 절대값 a분의 ax1 플러스 괜찮으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by 플러스 c인데 by 플러스 c가 없는 거잖아요. by 여기 0이니까 여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퉁탕퉁탕한 거죠. 여기서 이제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b가 0이니까 ax 플러스 c잖아요. 이렇게 여기 퐁당 들어간 거하고 똑같죠. 퐁당 들어간 거하고 똑같죠. 야이 역시도 루트 이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절대값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서 지금 야이가 0인 거잖아요. 볼 필요 없고 여기 퐁당 들어간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 이거예요. 이 공식은 1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1차가 함수가 아니라도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럴 때는 이제 공식을 쓰지 않죠. 1차 함수가 아닐 때는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y좌표끼리 빼버립니다. 자, 그걸 절대값을 씌우겠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일품에서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믿겠고요. 모르시면 이제 제가 오프라인 때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93페이지 이제 일품에서는 또 뭘 다루고 있는지 볼까요? 근데 잠깐 책은 93페이지가 안 펼쳐져 있네. 자, 여기 볼게. 93페이지. 근데 죄송한데 지금 제가 가르친 내용이 일품에 없었네요. 금방 가르친 내용이.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1등급 팁을 보니까 거기 이제 평행한 이제 두 직선 사이의 이제 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것 좀 걸고 들어가야겠네. 이걸 좀 설명하고 들어가야겠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져야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y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겠고, y의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둬도 되지만 평행한 직선이라는 우리가 확정성을 주고 싶어서 프라임을 없애버리겠습니다. 프라임을 없애버리면 요 두 개만 달아버리면 a분의 a, b분의 b 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똑같다는 건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니까요. 요 이제 선수를 담당하는 부분에만 프라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이 탄생했죠. 그랬을 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어떻게 도출할 거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어떻게 도출할 거냐?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를 도출해 볼게요. 또 1분체에 또 1분체로 맞춰서 할게요. 또 아까처럼 없는 내용 하지 할까봐.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으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 D 이렇게 넣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y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건 똑같아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배수들의 제곱의 합은 똑같아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상수 부분을 빼주면 돼요. C-C 프라임을 하거나 C C를 하거나 똑같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절대값 C-C 프라임입니다. 그럼 이게 왜 되느냐? 예를 들어서 둔가 여러분들 2x 플러스 4y 플러스 7은 0이라는 이제 직선과 이런 직선과 그런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4y 플러스 13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칠게요. 또 애들이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또 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y하고 y가 지금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해버리고 절대값 씌우고 13 빼기 7을 하든 7 빼기 13을 하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되는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정의할 때요, 선생님이 야이에 이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야이에 이제 요 위에 있는 점을 x1 이제 y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직선에 위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해볼게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이 점이나 여기서 이 거리나 여기서 이 거리나 여기서 이 거리나 여기서 수선 쏘는 거리나 여기서 수선 쏘는 거리나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수선을 쏘는 거리는 다 똑같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야이는 그냥 원래 주어진 직선이라고 보고 야이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빠지겠다니까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x1, y1과 여기 있는 x1, y1과 요 직선까지의 이제 거리를 선생님이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 평두라고 할 수 있겠죠. 평두라고 할 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서 배운 루트 a제곱 더하기 ba제곱 한 다음 통당 절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2로 정의할 수 있겠죠. 얘가 지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와 이제 같음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 위에 점을 x1, y1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요 점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니까요.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러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은 0 되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ax1 by1을 ax1 더하기 by1을 마이너스 c'하고 이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럼 야이를 이제 바꿔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c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뭐 보기 좋게 야이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c 마이너스 c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이런 이제 도출 과정이 있다는 거. 항상 우리가 앞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살려가면서 그걸 보존해 가면서 증명해 나가고 싶어서 야이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위에 있는 c 프라임을 갖고 있는 이 직선의 그래프에 있는 점을 x1, y1로 잡아줬어요. 이 x1, y1을요 여기 잡아줘도 이제 증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잡아줬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증명을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증명을 했고요. 저건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한쪽이 0이어도 저 공식은 그냥 성립합니다. 그냥 편하게 저 공식은 쓰시면 될 겁니다. 무슨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야이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선생님이 이제 야이를 뭐 y는 7 이렇게 y는 3 이렇게 하면요 야이는 이제 선생님이 y-7은 0 되겠죠. 야이는 뭐 y-3은 0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야이와 거리를 우리가 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야이를 이제 공식으로 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b의 제곱이 1이니까요. 1 들어가고요. ya를 빼줄 -7 플러스 3을 해서 결국 4가 똑같이 나오니까 저 공식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1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형 형태로 주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로 주지 않고 이제 1차 함수의 일반형 형태 이제 표준형 형태로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야이는 이제 y는 이제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요. 야이는 이제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이라고 보면 야이를 우리가 바라볼 때 f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인 거고요. 야이는 m 프라임 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인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선생님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미쳤나 봅니다. 평행하다고 해놓고 평행 기울기가 똑같고 y는 배다는 거죠. 작성하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 프라임이니까요. 이런 게 주어졌을 때도 야이를
이 방정식의 일반을 대 요렇게 이제 받아들라는 얘기고요. mx-y 플러스 n으로 받아들는 얘기고 y를 mx 이제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프라임은 0으로 받아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y가 n 프라임이고 y가 n이게 더 보기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증명했으니까 지금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줄게요. 그랬을 때 아까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개수들의 제곱이 합이니까요. m의 제곱 더하기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 될 거고요. y절편끼리 y절편을 담당하는 부분끼리 이제 이 y절편끼리 여기서 y절편이죠. y절편 n끼리 빼버리면 되니까요. m 프라임에서 이런 공식들이 이제 평두입니다. 평두, 평행한 누직선 사이의 거리다. 일품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또 다른 거 있나 볼까요? 이게 이거 이제 예쁘게 해서 일로 잡아줬네. 일품에서는 자 볼게요. 잠깐 봅시다. 좋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y는 2x 플러스 7,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 이렇게 해주고 루트 이제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 m 마이너스 m 프라임이니까 여기 기울기를 담당하는 게 2죠. 그래서 m의 제곱이 2의 제곱이다. 그리고 뒤에 1을 더하고 이제 m 마이너스 m 프라임에서 그래서 7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 이제 외우기 힘들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적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 까먹으면 안 됩니다. 평행한 누직선 사이의 거리 일반형에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c 마이너스 e 플러스 표준형에서 이제 함수의 일반형이죠. 저는 표준형의 표현이 안 쓸게요. 1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할게요. 1차 함수의 일반형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m 마이너스 m 프라임에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m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또 암기법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좀 간단한 것들은 암기법을 굳이 만들지 않을게요. 어려운 것들이나 색다른 것들 그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일반형에서 상수를 빼준 형태 이제 y는 이제 1차 함수의 일반형에서 상수를 빼준 형태 그리고 y는 개수들의 제곱이 하는 거고요. a는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기울기의 제곱, m의 제곱, 엄마 이빠이 이렇게 외워주세요. 엄마 이빠이 사랑합니다. 자, 엄마 이빠이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이빠이 사랑해요. 그래서 m의 제곱 써나가지만 이렇게도 외우십시오. 그럼 뒤에 하나는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엄마 이빠이 사랑하니까 한 가지 부탁,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사달라고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할게요. 이것도 엄마 이빠이 클래스로 외워주십시오. 자, 어쨌든 일본식 표현을 쓰면 안 됐지만 죄송하고요. 일단 외워야 되는 거니까. 항상 노력하는 제자님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선생님 좀 쉬었다가 쉬는 시간에요. 19번, 20번, 21번까지는 풀고 갔고요. 그 다음 영상은 아마 오늘 찍을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가야 돼서 가이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